안녕하세요 대리님. 근데 주말엔 어쩐 일이세요? 티아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희 노트북 리뷰 좀 요청드리려고요. 어떻게 일정 되세요? 어쩌죠. 일정이 조금 빠듯해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어쩔 수 없죠. 사실 변태스러운 제품이라서 제일 먼저 연락드렸거든요. 변태스러운 제품이라서 제일 먼저 연락드렸거든요. 에이, 그게 아니라 빠듯해서 힘들긴 하지만 늘 그렇듯 이 대리의 부탁을 거절하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참인데 참 성격도 급해 그냥. 참. 그래, 어떻게 잘 지내셨고? 별일은 없으셨어? 추석은 어떻게 보내셨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노트북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레노버의 싱크북입니다. 싱크북은 뭐임? 싱크패드 아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싱크북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할 일 없이 다 나와 휘적휘적 돌아다니다가 이건 뭐지? 레노버에서 새로 나온 라인업인가? 요 궁금증에 직접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찍먹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 그런데요, 저는 이거 솔직히 좀 나오다 말 줄 알았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솔직히 싱크북이 대놓고 비즈니스 라인업 제품인데 디자인이 조금 예뻐진 거, 그거 빼고 나면은 키보드도 그렇고 그 싱크패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흡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좀 애매한 느낌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걸 또 내네? 게다가 이 제품 스펙이요, 세잔 5600H에다가 RTX 3060 맥스-Q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요즘 노트북 제조사들 행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무슨 컨셉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이 제품, 그냥 스펙만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박스는요, 뭐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레노버 무지 박스 그 모양새이고요.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에 230W짜리 분리형 어댑터, 그리고 전원 케이블, 그리고 보증서랑 설명서들, 마지막으로 본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야, 이건 무슨 컨셉이지 도대체? 야, 이거 힌지 디자인 봐라. 여러분들 이 모양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예전에 리전 5 리뷰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뚜껑을 딱 올려놓은 듯한 그 독특한 디자인. 아니,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에서? 게다가요, 포트가 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레노버 대체 싱크북에다가, 야, 이 변태도 진짜 대단한데? 자, 이렇게 되면 하부도 참을 수가 없겠죠? 뭘 숨겨놨는지 바로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야, 이거는 그냥 내부가 게이밍 노트북이네요. 오히려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게이밍 노트북인 게이밍 3보다 조금 더 쿨링을 신경 쓴 모양새입니다. 후면부 쪽에 2개구, 좌우측에 2개구 해가지고 총 4개의 방열구를 가지고 있고요. CPU, GPU에 독립된 히트파이프가 각 1개씩, 그리고 공유되는 라인 1개, 이 위에 잔망스러운 히트파이프까지 하나 더 들어가서요, 총 4개의 히트파이프에 펜은 2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1개인데요. 이게 8기가가 들어가 있네요. 이 제품 스펙 맞아요, 분명히 지금 16기가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8GB 온보드로 들어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M.2 슬롯은 기본 하나 체결되어 있고요. 추가 슬롯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무선 랜 카드는 리얼텍 8852A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싱크북 리뷰했을 때 요거는 진짜 칭찬했었던 부분인데요, 포트 쪽 슬롯 강화, 이렇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스틸로 단단하게 강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 모듈, 이건 이제 전면 쪽 하단으로 향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뭐 소리를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뭐 생긴 것만 봐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디자인은 아주 독특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투톤 디자인, 싱크북이라는 프린팅, 이런 거는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싱크북과 큰 차이가 없긴 한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요, 힌지가 좀 굉장히 독특하게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을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를 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느낌을 주는 게 요게 아주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재질은 상하판은 알루미늄, 모니터면은 플라스틱, 팜레스트면은 마그네슘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무게는 본체만 따졌을 때 약 2kg, 어댑터는 약 870g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어댑터 크기도 뭐 그냥 대단하죠? 야, 근데 요거요, 디자인을 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굉장히 미스테리한 컨셉입니다. 여러분들은 감 오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포트 구성은 좌측에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SD 카드 리더기, 우측면에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Gen2 Type-C 포트 2개, 그리고 켄싱턴
패턴 락이 있고요. 마지막 후면에는요, 전원 포트와 USB 3.2 Gen2 타입 A 포트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 포트 중 한 개는요, Always On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전원 종료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부 장치에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오호, 그리고 요 후면 포트, 여기 아이콘에 LED도 들어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2560x 1600 해상도의 60Hz IPS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요즘 아주 핫한 비율이죠. 16:10 비율이 들어가 있고요. 덕분에 베젤은 아주 그냥 상큼합니다. 인합 베젤 전부 다 합쳐서요, 좌우 5mm, 상단 10mm, 하단 15mm로 아주 컴팩트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는 윈도우 헬로우 기능이 들어간 720 캠, 적외선 센서 들어가 있고요. 힌지는 이런 식으로 180도까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색상 프로파일 값을 주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아예 적용을 안 했을 때랑 다르게 약간 밝기가 좀 더 좋아지고요. 조금 색정확도가 좋아지긴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옵션, 여기 사이에서는 크게 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고요. 색역은 sRGB 기준 100%, P3 83% 나오고요. 감마는 2.3, 색온도는 100% 밝기일 때 약 7200K, 밝기는 최대 415니트, 명암비는 약 1200대 1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야, 이만하면은 뭐 P3 색역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밝기도 그렇고 뭐 괜찮죠. 게다가요, 아까 전에 이제 색상 프로파일 값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색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 쓴다, 이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요, 청색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값들 중에서 델타 E 값이 2를 넘는 게 아예 없는 정도이고요. 심지어 1을 넘는 애들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1을 넘는 애들도 1.2가 최대치일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색 정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녀석 추사율이요, 추사율이 60Hz, 외장 그래픽이 RTX 3060이 들어가 있는데 추사율이 60Hz. 아니 뭐 요즘에 60Hz 넣는 거 유행입니까? 자, 요쯤 되면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마음을 접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반면 요 모습을 보고 조금 기대가 살아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뭔가 요 녀석의 컨셉의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요, 키보드와 트랙패드, 입력 장치 부분입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제공이 됩니다. 약간 레이아웃이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레노버 게이밍 3랑 유사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녀석에 비해서 방향키의 크기가 살짝 작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디테일이 다른 것 같은데요? A few moments later. 오, 이거 만져보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지금 보시면요, 키캡이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다르고요. 눌러봐도 키감이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기존의 이제 아이디어 패드 시리즈에 비해서는 구분감이 살짝 덜하지만 말랑하면서도 스트로크가 조금 짧다 보니까 요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살짝 반키만 눌러도 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야, 근데 요거는 진짜 취향 많이 탈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약간 불호,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키감은 아니긴 한데요. 반대로 또 그런데 이 녀석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요 녀석도 말랑한 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는 흰색 단일 색상으로 꺼짐, 오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총 4단계의 옵션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오토, 요건 뭐냐? 요건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긴 했었는데, 요렇게 이제 캠 우측 끝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뭔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조도 센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조도 센서가 뭘 하는 데 쓰이는지 요걸 갖다가 몰랐었는데, 바로 요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주고 밝으면 꺼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 밖에 전원 버튼은 위로 이런 식으로 따로 빠져 있고요. 아까 전에 캠에 윈도우 헬로우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인식 센서도 전원 버튼에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평소 사용을 할 때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 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윈도우 헬로우를 인식을 시켜주려면요, 이런 식으로 열고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편인데, 이거는 지문 인식까지 등록을 해놓으면요, 셔터 닫혔을 때는 지문으로 이렇게 딱 이게 가능하니까, 야, 요거는 좀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트랙패드는 야, 이거 유리막 코팅이 들어갔네요. 야, 슬라이딩 느낌 굉장히 좋고요. 물리적 클릭은 살짝 깊은 감이 있긴 한데 요 정도면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쪽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가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아래쪽으로
1mm 정도 다운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구분감도 꽤 괜찮고 사이즈도 큼직하니 좋고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센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도 참 좋고 야 이거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아 근데 이거 좀 유격이 있네요. 보시면요 우측하고 상단면은 굉장히 피트하게 맞아떨어지는 편인데 좌측하고 하단면은 살짝 벌어져 있죠. 특히 아래쪽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죠? 야 이건 진짜 만점에 가까운데 진짜 좀 아쉽다. 많이 컸네. 자 다음은요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는 2W짜리 2개, 노트북의 전면 쪽 하단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팜레스트에 뚫려있는 요 홀은 도대체 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건 그냥 통풍구? 뭐 그렇게 보이고요. 아무튼 뭐 생긴 거랑 다르게요 스피커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플러스 하만 인증 들어간 제품이고요. 그리고 품질은요 제가 미리 들어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볼륨 크기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밸런스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요 정확하게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래쪽으로 스피커 홀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요 스피커 모듈이랑 하우징 사이가 약간 밀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하우징 안으로 소리가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울리는 듯한 소리? 그런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 스피커가 구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 기준에서 요 녀석의 스피커에 점수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7점? 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 사운드는 개인 취향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라고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I thought about it, wrote a couple songs about it. Just for a moment there, I lost myself. Mind if I be real for a minute? It's almost like everything I feel had a limit. It now gone back. Finding reasons to smile and to laugh at whenever it's a bad day. Music is my band-aid.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실 만한 시간이죠. 바로 성능 부분입니다. 자 먼저 CPU입니다. 싱글 571.8포인트, 멀티 4269.4포인트로 측정이 되고요.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 1307포인트, 멀티 9340포인트, 그리고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더 정크샵에서 2분 4초 98, BMW CPU 렌더링에서는 4분 28초 64를 마크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CPU랑 시네벤치 R23 테스트를 갖다가 데이터로 모아놓은 건데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한 등급 위에 5800H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느껴지긴 하는데 오멘 15 게이밍 노트북에서 측정됐었던 5600H에 비해서는 시네벤치에서도 그리고 블렌더에서도 CPU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좀 확연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반면에 3D 마크 테스트에서는요 이 녀석에 들어간 RTX 3060이요 저전력 버전인 맥스-Q에다가 TDP가 75W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멘 15에 들어갔었던 RTX 3060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RTX 3060이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특하죠? CPU는 한계 전력으로 막 때려 넣는데 GPU는 최소 전력으로 세팅을 한다라. 여러분들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이제 컴덕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컴리니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전력 노트북 그리고 비즈니스북의 상징인 유려한 디자인 게다가 정확한 색을 표현하는 좋은 디스플레이의 품질 외장 그래픽도 무려 RTX 3060이 들어가 있는데 주사율은 고작 60Hz 강화된 보안과 포트들 CPU에는 오직의 힘을 주고 GPU는 하드웨어 인코딩만 딱 챙겨가고 전력은 최대한 낮춰잡는 세팅. 오케이 바로 이 녀석의 컨셉은요. 영상 편집 등 헤비한 작업을 위주로 해대는 유튜버들이 흔히 얘기하는 직업 있잖아요. 크리에이터. 바로 그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인 걸. 야 근데 진짜 순도 100%의 크리에이터용 세팅이라니. 아니 이걸 만든다고?
사실은요, 크리에이터용 노트북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요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었단 말이에요. 뭔가 그 게이밍 노트북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디자인도 대놓고 게이밍스럽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요 카테고리는 없어질 것 같다, 요러다 말겠지, 요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야, 근데 비즈니스 라인에 싱크북을 요런 식으로 써먹네? 뭐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 작업이니까 비즈니스는 맞긴 해요. 게다가요, 이게 전력 세팅이 얼마나 타겟팅으로 세팅이 되어 있냐면요, 물론 이제 밸런스 모드일 때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제어가 되긴 하지만 퍼포먼스 모드로 측정을 했을 때는요, CPU에 전력 집어넣는 게 최대 64W 수준, 지속적으로 55W 이상을 갖다 때려 넣고요. 블렌더나 프라임 95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크 전력 말고요, 유지 전력을 55W에서 60W씩 막 때려 넣습니다. 와, 그냥 CPU 몰빵 장난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GPU는 또 칼 전력입니다. 설계 전력인 75W에서 진짜 칼같이 잘라내고요. 진짜 게이밍을 1도 염두를 해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게이밍 시에 풀로드로 GPU를 돌릴 때에도요, 70W 아래로 전력 세팅이 자주 내려갈 정도로 GPU의 전력 세팅, 요거는 정말 CPU에 비해서는 레알 보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듯 이게 뭐랄까, 약간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이랑은 그 전력 세팅의 지향점이 좀 많이 달라요. 사실 이게 게이밍에 주안점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CPU보다는 GPU에 힘을 더 줘야지 프레임에는 더 도움이 돼요. 야,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 전력 세팅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GPU 하드웨어 가속이 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GPU에서 온도가 조금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유를 CPU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전력 세팅을 몰아주는 편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GPU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을 할 때는 GPU 자체가 전력을 먹기는 하지만 게이밍처럼 막 클럭바를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때문에 이 GPU가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때를 염두를 해둬가지고 온도의 여유를 살짝 두고요. 야, 요거는 진짜 게이밍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참 불가능한 건데, 너무 작업화에 최적화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싱크북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는 정말 무색무취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게다가 플러스 요게 이제 확실히 기기를 오래 붙잡고 있는 작업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좀 드는 게, 보통은 이제 익스포트를 시키거나 요럴 때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밸런스 모드로 두고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의 표면 온도상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요,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CPU랑 GPU를 같이 미친 듯이 갈궈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지금 뭐 온도가 어마무시하죠.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단계만 내리면요, 가장 뜨거운 부분의 온도가 채 40도가 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강하게 훅 들어옵니다. 발생되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포먼스 기준에서는 약 45dB 수준으로 측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유사한 경비행기 수준의 소음,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밸런스 모드에서는 풀로드로 돌릴 때 기준으로 약 38dB 수준까지 쫙 가라앉으면서요, 정말 소음적으로는 거슬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품 작업을 하면서 키보드 온도 때문에 불편할 일 없을 거고요. 플러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 느끼기가 힘들 겁니다. 소음의 질적인 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야, 작업용으로는 진짜 끝내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녀석이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그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응? 마음? 또 이건 뭔 소린가 싶으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제가 온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밸런스 모드에서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던 게임을 돌리던 워낙 편안한 수준의 온도와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개비스콘 마냥 속이 편안한데, 요게 이제 퍼포먼스로만 딱 넘어오게 되면요, 자, 게임을 할 때 온도는 CPU는 80도대 중반, GPU는 80도 정도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게 막 엄청 불편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게 이제 CPU 테스트, CPU만 갈구는 테스트를 할 때는요, 야, 센서 온도가요, 뭐 100도, 뭐 100도. 이건 뭐 이 녀석이 어떤 상황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좀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가 히트파이프 라인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GPU 온도가 꽤 여유 있는 편이라서 CPU 한쪽의 온도가 100도가 찍힌다라고 해서 요거는 불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100도. 요 100도라는 수치 자체가 이 심리적으로 주는 타격감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고요. 또 그냥
생고기가 스테이크가 될 수도 있는 온도니까요.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몰빵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들어가는 한계 전력치를 갖다가 조금 낮춘다라고 했어도 뭐 퍼포먼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었을 텐데 차라리 좀 성능을 타협을 하고 심리적인 안정선 안으로 온도를 맞추는 게 어땠을까? 그게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게이밍 노트북들과 별 다를 게 없겠죠. 그냥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 성능이 안 나오는 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제 생각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게임 테스트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게이밍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하긴 한데 게이밍 노트북들의 디자인이 워낙 우락부락하니까 좀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 그것 때문에 이 제품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때문에요. 퍼포먼스 모드에서 가장 옵션을 낮췄을 때 그리고 가장 옵션을 높였을 때를 가정을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요. 게임 테스트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Welcome to a whole new world. Your planet is now under Midranger's control. Humanity will be exterminated. If you hear this message, do not try to leave. Do not try to fight. Do not try to resist. You will be eliminated. 자, 마지막은요. 배터리 타임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는 약 32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90%, 밸런스 모드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적으로 플레이 시 약 6시간 20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야, 이것도 대단하죠? H라인에 퍼포먼스 CPU가 들어갔고 거기다가 외장 그래픽으로 RTX 3060이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 타임이 6시간이 넘는다라. 굉장히 오래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밖에는 배터리 수명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를 알아서 55%에서 60%까지만 채워주는 기능
기능, 요것도 레노버 벤티지 프로그램에서 보존 모드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레노버의 싱크북 16P 20YM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디자인은요 마치 힌지 디자인이 리전 5를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탈 것 같기는 하지만 재질감 그리고 마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둘째, 포트의 개수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긴 했지만 DP Alt 기능을 지원하는 USB-C 타입 2개랑 거기다가 후면부까지 포트를 갖다가 배치를 하면서요, 일단 포트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듯한 노력,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돋보였다. 셋째, 디스플레이는 만족스러운 해상도와 화면 비율, 얇은 베젤, 그리고 기가 막힌 색 정확도로요, 확실히 이 제품을 사용할 만한 타겟층에 맞는 좋은 품질 보여줬다. 넷째, 다만 이 제품을 게이밍까지 조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유저들에게는 60Hz라는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쉬운 게 분명할 것 같으며, 다섯 번째, 기존의 레노버의 키보드 세팅과는 다른 요 키보드 세팅이 뭔가 좀 호불호를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여섯 번째, 트랙패드는 마감을 제외하고 나면은 완벽한 모습. 일곱 번째, 스피커도 비교적 준수한 품질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며, 여덟 번째, 다수의 보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랑 거의 물화일치가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작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세심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아홉 번째, CPU에는 정말 몰빵된 전력 세팅, 그리고 GPU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력 세팅을 가져가면서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는 이 컨셉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이 들며, 하루 종일 이걸 붙잡고 있는 사용 패턴을 고려한 소음 세팅, 그리고 표면 온도 세팅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편이었다. 열 번째, RTX 306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이밍은 충분히 되기는 하지만 동급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며, 11번째, 배터리는 동일한 스펙을 가진 제품 대비를 해서 정말 탑 클래스 수준으로 미쳤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티라노의 총평 나갑니다. 애매했던 게이밍 노트북과 크리에이터 노트북 사이의 경계를 정확하게 보여준 제품. 컨셉적인 특이점을 제외하고 나면은 요 싱크북 솔직히 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다만 티라노의 기준에서 요 제품을 게이밍 노트북으로 선택을 한다, 요거는 비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이 너무 우락부락한 그 디자인 때문에 너무 별로였다, 요런 사람이거나, 혹은 나아가서 게이밍 안 하고 정말 작업용으로만 쓰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합한 제품일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싱크북이란 이름 요거 생소한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예전에 무색무취하던 싱크북 아니니까요. 만약에 요 세팅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20시간째 밥을 안 먹었네. 배고파.